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9회 초 마운드 위의 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팽팽했다.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 코디판스가 모자를 고쳤으며 포수를 바라봤다. 손끝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지막 한타자. 관중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끝에서 날아간 공이 포수의 미트에 꽂히는 순간 심판의 외침이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스트라이크, 아웃. 순간 대전 구장은 폭발했다. 관중석이 흔들릴 만큼의 함성과 플래시 세례. 그와 동시에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 하나. -228점. KBO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이었다.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은 한 외국인 투수가 33년 만에 다시 에이스의 시대를 열어젖힌 순간이었다. 폰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짧았다. 포수가 공을 건네주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입 모양. 그 순간 카메라는 그의 입술을 포착했다. 포어 한화. 경기가 끝나자 동료 선수들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병이 터지고 카의 함성이 뒤섞였다. 하지만 폰세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인터뷰석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 기록은 내 것이 아니라 팀이 나를 믿어준 결과예요. 그 말에 기자석의 조명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33년 동안 팬들이 기다려온 복권의 상징이었다. 한화 팬들에게 있어 에이스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잊혀진 꿈이었다. 한때 리그 최하위를 전전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일어선다는 희망만 붙잡고 버텨온 시간들. 그 절망의 터널 끝에서 한 남자가 다시 불을 밝혔다. 그 이름이 폰세. 그리고 그 순간이 한화의 부활을 알린 날이었다. 이날의 대전 구장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33년의 기다림이 터져나온 감정의 폭풍 중심이었다. 경기 후 한 팬은 눈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야구를 본 것 같아요. 한화가 다시 태어났어요. 감독 김경무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폰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우리 팀이 어떤 팀인지를 보여주었다. 투수 한 명이 아니라 한화의 정신 그 자체였다. 그 말에 폰세는 고개를 숙였고 기자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기록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건 팀의 역사, 팬의 인내, 그리고 한 남자의 신념이 만들어낸 극적인 드라마였다. 야구는 숫자의 스포츠이지만 이날만큼은 숫자보다 마음이 더 컸던 밤. 그날의 마운드 위에서 폰세는 야구를 넘은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다. 그 공은 시속 150km가 아닌 33년의 기다림을 뚫고 날아간 공이었다. 그는 오늘 야구를 던진 게 아니라 역사를 던졌다. 김경문 감독의 이 말은 그날 밤 대전 구장을 빠져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228개의 탈삼진.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한화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리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상징이었다. 경기 후 라커룸, 숨겨진 장면. 기록이 확정된 뒤 수들은 더가웃을 빠져나와 하나둘 라커룸으로 향했다. 카메라가 꺼지고 관중의 함성이 잦아든 뒤에 공기 속에서 폰세는 조용히 자신의 장갑을 벗었다. 그는 벤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땀이 식은 어깨 위로 김서린 숨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이진영 코치였다. 그는 폰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그 공 던질 때 내 눈빛 우리 90년대 한화 같았어. 폰세는 미소 지었다. 그 시절 이 이야기는 자주 들었어요. 모두가 그때 한화는 진짜였다고 하더군요. 이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때보다 더 진짜였어. 그 대화는 카메라에도 녹음기에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마디가 그날의 감동을 완벽히 설명했다. 팬들의 눈물, 도시가 흔들린 밤. 그날 밤 대전 시내의 거리는 축제였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귀가하지 않았다. 야구장 앞 광장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폰세의 이름을 연호했다. 폰세, We believe in you. 어떤 팬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 팀이 다시 자랑스러워요. 한화 팬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밤이에요. SNS에는 폰세 228, 한화 부활, 에이스 이대환 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었다. 심지어 다른 구단 팬들조차 그의 투혼을 찬사했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적팀이지만 존경한다. 김경문 감독의 눈물.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경문 감독은 평소와 달리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이 폰세는 오늘 팀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짧은 정적.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김 감독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구단이 다시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두고 한화의 진짜 부활은 감독의 눈물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폰세의 약속. 달성 후 인터뷰에서 폰세는 유창한 한국어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제 기록이 아니라 팀의 꿈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나왔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제가 처음 한화에 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팀은 약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날 그가 던진 마지막 공은 또 151km, 각도 38도 완벽한 체인지업이었다. 그러나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의 진심이었다. 내부 관계자들의 비하인드. 구단 관계자는 경기 직후 기자단에게 말했다. 폰세는 경기 전날 밤까지 영상을 보며 타자들의 스윙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코치들이 쉬라고 했는데 기록은 노력으로만 깨진다며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집념은 이미 선수단 전체에 퍼져 있었다. 젊은 투수 박상원은 이렇게 말했다. 폰세 형이 던지는 걸 보면 공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은 이제 그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패배에 익숙하던 한화의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공기가 돌았다. 리그 전체가 흔들렸다. 폰세의 기록은 단순한 개인 성취를 넘어 KBO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기아, LG, SSG, 두산의 팬 커뮤니티에서도 한화의 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화는 더 이상 리그의 꼴찌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리그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야구 평론가 윤세호는 이렇게 평했다. 마이너스 33년 동안 한화 팬들은 희망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은 숫자가 되어 돌아왔다. 폰세는 경기 후 조용히 더가웃을 떠나며 신의 글러브를 팬석으로 던졌다. 받은 사람은 40대 남성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글러브, 우리 세대의 꿈이었어요. 그날 밤, 대전의 하늘에는 오랜만에 진짜 별이 떴다. 그는 공을 던진 게 아니라 한화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지 하루, KBO 리그 전체가 뒤집혔다. 스포츠 뉴스는 물론 경제지와 사회면까지 모두 폰세라는 이름으로 덮였다. 한화의 부활,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KBO, 새로운 시대의 에이스를 맞이하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거의 동시에 같은 단어를 선택했다. 부활, 재탄생, 그것이 바로 한화의 현재였다. 전국을 뒤흔든 뉴스, 12시간 만에 1위. 방송이 끝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폰세 228, 한화 부활, 마이너스 33년만 의기적. 이라는 해시태그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다. 그는 단숨에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되었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외국인 투수가 아니라 한화의 심장이라 불렀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말했다. 그의 기록은 리그 전체에 자극을 줬어요. 팬덤이 다시 살아났고 경기장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 경기 다음 날
KBO 온라인 예매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접속이 폭주했다. 한화의 다음 홈 경기 티켓은 예매 시작 4분 만에 매진됐다. 경쟁팀의 반응, 경외, 그리고 도전. 기아의 감독 김종국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폰세는 투수로서 완벽했다. 팀의 타자들조차 존경한다. 고 하더라. LG의 주장 박혜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폰세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다. 그건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그는 승부를 던졌다. 모든 반응이 칭찬만은 아니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폰세의 활약은 놀랍지만 한화가 그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팬들은 즉각 반응했다. 의존이 아니라 신뢰다. 이 한 문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궜다. 리그 전설들의 평가. 한화 레전드 정민철은 KBO 해설 중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33년 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걸 이 남자가 해냈어요. 바로 야구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그 말이 방송을 타자 시간 채팅창에는 눈물 난다. 한화 팬으로 살아서 행복하다. 라는 댓글이 폭주했다. 가 바뀌었다. 한화 혈정. 폰세의 기록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기업 이미지까지 바꿔놓았다. 한화그룹의 공식 SNS는 이틀 만에 팔로워 수가 20만 명 증가했고 한화도전 챌린지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의 마지막 문구는 폰세의 인터뷰 한 구절이었다. 기록은 숫자지만 진심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그 문장은 광고 카피로 재탄생했고 한화그룹의 전 계열사 로비 전광판에 동시에 띄워졌다. 그야말로 폰세 효과였다. KBO 내부 그가 남긴 파장. KBO 사무국은 긴급회의를 열어 시즌 MVP 후보 조정을 논의했다. 외국인 선수의 MVP 선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폰세의 경우는 예외였다. 탈삼진 기록과 팀 리더십이 리그 전체에 미친 영향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는 단순히 기록을 세운 게 아니라 신뢰를 회복시켰다. 리그 관계자들 사이에선 그를 KBO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구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그는 리그의 얼굴이 되었다. 한 도시가 깨어나다. 대전시 청앞 광장은 연일 인파로 붐볐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폰세의 탈삼진 기념 포토존을 설치했다. 그 앞에서 아이들이 나도 폰세처럼 던질래요 며 장난삼아 투구폼을 흉내냈다. 전 지역 경제도 들썩였다.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근처 상권은 경기 다음 주말 매출이 320% 급등했다. 지역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한화의 부활은 곧 대전의 부활이다. 폰세의 조용한 퇴근. 모든 소란이 지나간 밤. 폰세는 경기장 뒤편을 조용히 걸었다. 그의 손에는 야구공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벤치 옆 스태프에게 공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 기록이 아니라 우리 팀의 약속이에요. 그가 떠난 뒤 스태프는 그 공을 살펴봤다. 에는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도즈 never gave up.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문장은 곧 기사 제목이 되었고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일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에이스의 정의가 바뀌었다. 이후 에이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를 뜻하지 않게 됐다. 팬들은 말한다. 에이스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진심으로 던지는 사람이다. 폰세는 그렇게 한 팀의 상징에서 한 시대의 상징으로 올라섰다. 그가 떠난 마운드 위엔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었다. 불빛이 꺼진 경기장 한복판. 잔디 위에서 새벽 바람이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그 바람이 에이스의 깃발을 흔들었다. 에이스의 시대, 다시 시작된다. 그는 단지 공을 던진 게 아니었다. 한화의 자존심을 그리고 한국 야구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대전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그리고 그날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 코디판스가 마지막으로 마운드에 섰다. 경기장은 조용했다. 팬들은 모두 알았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경기라는 것을. 9회 초 마지막 타자 앞에 선 그는 한 손으로 글러브를 들어 펜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가 포수의 미트에 꽂히는 순간 스트라이크, 아웃. 심판의 외침과 동시에 수만 명의 팬들이 일어섰다. 함성과 눈물이 섞인 순간 폰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마이크를 타고 야구장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별의 시간. 경기 종료 후 그는 조용히 더그아웃을 걸어 나왔다. 그들이 줄지어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마워 형이라 외쳤다. 마지막으로 김경문 감독이 다가왔다. 폰세의 손을 꽉 잡았다. 넌 한화의 선수가 아니야. 한화 그 자체야. 그 말에 폰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가가 젖은 채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팀은 나를 성장시켰어요. 고 나는 이 팀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팬들과의 마지막 인사. 경기장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폰세는 천천히 마운드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 한 줌을 떠서 모자 속에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포어 한화, 포레버. 팬들은 함성 대신 조용히 폰세를 외쳤다. 그 울림은 그 어떤 응원보다 따뜻하고 묵직했다. 관중석 한편 노란색 현수막이 펄럭였다. 마이너스 33년 만에 우리에게 봄을 준 남자. 그 문장은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불러왔다. 생긴 것. 이후 폰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인터뷰 대신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름이었어요. 한화를 떠나도 마음은 여기에 남습니다. 그의 말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다음 날 대전시청 광장에는 그를 기리는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다. 야구공을 쥔 손 모양의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심은 속도보다 강하다. 그리고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뜬이 끝난 뒤에도 한화 팬들은 여전히 경기장에 모였다. 누군가는 폰세의 등번호 34번 유니폼을 입고 누군가는 에이스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조용히 마운드를 바라봤다. 야구장에는 여전히 그의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다. 폰세는 언제 돌아와?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또 올 거야. 진짜 에이스는 떠나도 사라지지 않거든. 하늘에는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이글스의 깃발을 흔들었다. 그 깃발 위에는 하얀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다. 에이스의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